자, 전 시간에 우리가 함수 숙제 냈던 부분 요거 다시 한번 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각각의 더하는, 곱하기, 빼기, 나누는 함수 요거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시고 사용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를 이용해서 성적표 출력하는 거를 해올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적표 출력했던 예제가 있었어요. 알고 있죠? 네. 네, 그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번에는 배열을 써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HP 안에다가 성적표에 대한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변수는 array라는 애를 써서 진행을 할 거예요. array라는 애를 써서 진행을 할 거고, array에는 각각의 이름, 홍길동 1이라고 하죠. 홍길동 1은 성적표가 뭐 67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한 10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홍길동 1, 2, 3, 4, 5, 6, 7, 8, 9, 10 만들어 보고요. 성적은 임의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너무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있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좀 포진시켜줘야겠네. 이렇게 10명의 배열을 만들어 주고요. 10명의 배열을 만들어 주고,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함수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함수는 시험 성적표인데 각각의 학생들의 시험 성적표를 이제 표 자체를 함수로 꾸며가지고 함수에 이제 이름과 성적을 대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출력을 개별 성적표처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펑션 레포트라고 하죠. 레포트 레포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네임 집어넣고요. 네임은 초기값이 없으면 안 되도록, 네임 없이는 안 되도록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스코어라고 진행해서 스코어는 없으면 0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성적표를 꾸며줄 거예요. 성적표를 에코 진행하시고, 어떻게 써주냐면 테이블 BYDR 보도가 1이라는 건 이제 테두리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겠죠? 천천히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에코 tr 오토크로즈가 생기니까 가운데에 에코를 집어넣어서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코 th를 집어넣고 th 사이에 네임이 찍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코 여기다가 td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td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스코어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다가 타이틀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타이틀이 들어갈 자리를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테이블이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의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테이블이라고 선언하고 테이블이라고 종료를 한 안에다가 tr이 우리가 표가 있으면 한 행이 돼요. 한 행이. 그래서 tr이 하나의 가로줄이 되는 거고, 그래서 tr부터 tr까지가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tr부터 tr까지 한 줄이고, th 또는 td가 하나의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이 뭐냐면 이제 칸이죠, 칸.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 보면 뭐 셀이라 그래서 이렇게 칸칸이 있죠. 그래서 하나의 칸칸들이 주어지는 거가 이제 td 또는 th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제가 블럭 잡은 이 영역만 보면 어떤 거냐면 한 줄에 th, td가 두 개니까 한 줄에 칸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칸이 두 개. 그래서 위의 줄도 아래 줄과 똑같은 규격을 가져야 돼요. 뭐 위에는 세 개인데 아래가 두 개거나 아래가 네 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가 세 칸이면 아래도 세 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제목을 나타내는 걸 쓸 거예요. th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이 이름 이렇게 넣어주고요. 또 에코 타이틀이기 때문에 역시 th를 쓸 거고요. 여기다가 성적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 하나에 이 함수를 이용하면 테이블을 하나를 그릴 건데, 하나를 그리는데 첫 번째 칸에는 제목, 이름이랑 성적이라는 제목이 한 줄을 차지할 거고, 두 번째 줄에는 함수가 전달받은 이름과 스코어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나의 표가 그려지는 레포트 함수를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따옴표가 없네요. 스코어 옆에 하얀색으로 나온 거는 색깔이 지금 하이군님 152번 줄 색깔이 다르죠. 따옴표 잘 확인하세요.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왜 없다고 그러지? 여기 있고, 여기 스코어 점 있는데? 옆에 따옴표가 없잖아요, 지금. 스코어 점 옆에 따옴표 없잖아요. 거기 스코어 여기. 말고요. 152번 줄이요. 125번이야? 152번 줄이요. 152번 줄이요. 끝에 스코어 있는데. 점 옆에 따옴표 없잖아요. 뒤에 H를 감쌀 여기. 따옴표가 없잖아요. 그 위에도 없고. 에코니까 당연히 따옴표가 있어야죠. 점이 에코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함수 밖에서 우리가 얘를 사용하도록 해볼 건데, 자, 배열을 이용해서 함수를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키 값이 숫자가 아닌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뭘 쓴다? forH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시간에 for.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배열, 스코어라는 배열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score.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열로 사용한 스코어라는 이 변수와 함수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스코어는 같다, 다르다. 틀려져. 변수명은 같지만 이거는 함수 매개체로 전달받은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변수. 그래서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변수가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밖에 있는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글로벌 전역 변수 선언을 하라 그랬죠? 그죠? 네. 이렇게 글로벌 스코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전역 변수 선언 없으면 밖에 있는 변수를 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스코어라는 애는 이 함수 안에 스코어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기 있는 스코어가 아니라 어디? 함수가 아닌 밖에 있는 변수예요. 자, 얘를 as key랑
value를 분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렇게 스코어의 키와 value를 분류하겠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echo가 아니라 함수를 바로 쓸 거예요. report 안에 이름 자리에 키가 들어갈 거고요. 성적 자리에 value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왜 가능하냐? 바로 여기에 키가 현재 이름이고 value가 숫자로 되어 있는 성적이기 때문에 키와 value를 포이치가 분리해주면 자동적으로 스코어에서 키랑 value를 분리한 값을 report라는 이 함수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키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name이랑 매칭이 될 거고 valu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score랑 매칭이 돼서 함수 안에서 실제로 표를 그리는 거를 포이치 총 10명을 반복적으로 계속 돌게 되겠죠.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음,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하시는 동안에 부가적인 설명을 영상 다시 보기를 하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드리자면, 자, 여기가 이제 한 테이블이죠. 여기가 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한 셀이 출력이 된 거고,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한 셀이 출력이 돼서 이름과 성적이라는 타이틀이 이 한 줄, tr에 의한 한 줄이 표현이 된 거고, 그 밑에 홍길동 1번과 67이라는 거는 그 밑에 여기에 tr이 이제 또 한 줄을 그리면서 th 자리에 레포트 포이치에 의해서 키로 분류된 얘가 요 네임이랑 대입이 되면서 네임 자리를 꿰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에서 분류된 밸류가 레포트의 밸류 자리, 즉 스코어 자리를 스코어 자리를 타고 들어가면서 여기 스코어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치는 요 배열이 다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돌게 되겠죠. 반복적으로 계속 도니까 이런 식의 셀이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행위, 즉 이게 없었다면, 함수가 없었다면 이거를 포이치 안에서 몇 번을 그려야 돼요? 없었다면 포이치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려야겠죠. 10번을. 그럼 코드가 이렇게 길어지겠죠. 머리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반복적인 행위들을 줄여나갈 때 보통 함수를 많이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행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저거 세미콜론 신텍스 에러 나왔죠? 제가 세미콜론 문제 생길 거라고. 거기가 왜 쌍따옴표가 테이블 옆에 있나요? 테이블 옆에 쌍따옴표가 있으면 안 되죠. 보더는 테이블에 속한 속성이에요. 그 보더가 테이블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쌍따옴표 없애세요. 꺽쇠도 없애시고. 아니요. 왜? 왜 없애시지? 쌍따옴표 이렇게 돼야 없애라면서 된다고요. 이렇게. 아직도 에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시한다고? 아니요. 테이블 옆에 지금 여기에 꺽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걔를 지우시라고요. 이 보더는 테이블에 속한 속성이에요. 아, 테이블을 이거 벗어나서 들어갔구나. 보더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테이블 안에 보더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8번 라인이 또 에러라고 나오네요. 뭐지? TR. 어디야? 또 이름. 세미콜론이라고 옆에 지금 힌트가 나왔죠. 이름 옆에 t스트링 익스펙팅 해가지고 세미콜론이 돼 있네요. 이름 옆에 왜 따옴표가 있지 거기에? 걔도 지금 따옴표로 물려 있잖아요. 음, 지금 하이브님 보시면 에코 옆에 td 해가지고 이름 이렇게구나. 네. 그게 그렇게 따옴표를. 돼 있으면 안 되고, 또 에러 났죠?
as의 가로 쪽에 왜 에러지? 포이치 닫아주는 가로는 어디 갔어요? 아, 이거요? 네. 대갈로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여튼, 그래도 똑같은, as 옆에 에러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as 옆에 에러가 뭐라고 되어 있는 4h인데 지금 철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4h예요. 4h foreach foreach 네, 그 네.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62번 라인에 또 에러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report undefined function report라고 되어 있네요. 레포리라고 이름 만들어 놓으시고 밑에는 레포트라고 쓰셨네. 레포리라고 밑에 바꾸세요. 위를 바꾸시든 뭐 편한 대로 바꾸세요. 이름이 함수명이 똑같아야 실행이 되죠. QRT. 지금 152번 라인에 네임이라는 154. 이름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153번 라인 배열을 잘못 써놓으셨나? 아, 아, 아. 음. 네, 그렇게 에러를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한 표처럼 보이는데 요거를 좀 떨어뜨려 볼게요. 그래서 F BR을 이용해서 한 칸을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뒤에 꺽쇠가 두 개면 안 되겠죠, 당연히. BR 태그가 왜 안 먹었지? 한 칸씩 떨어져야 되는데. BR 태그가 왜 안 먹었지? 하이브님 새로 고침 다시 해보세요. 페이지. 근데 왜 다 붙었냐? BR 떨어져야 되는데. 테이블 뒤에 꺽쇠가 없네요. 에러 찾아내셨네. 네, 됐죠? 잘하셨어요. 지금 방금 에러 딱 찾아서 잘하셨네. 자, 이렇게 하면 앞선 배웠던 배열을 활용해서 어제 배웠던 함수 안에 표를 그리는 거를 집어넣고 그걸 이용해서 for를 돌림으로써 배열을 이제 파서한다 그러는데 쪼개가지고 이름 키와 밸류를 쪼갠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간단한 예제지만 실무에서 자주 음. 사용하는 이런 거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시만 전화 와서 잠시만요. 네. 엄마, 괜찮아? 어, 그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있어? 어, 어, 다른 거 먹지 말고 엄마 음, 3일만 고생하셔. 여, 알았어 엄마. 어, 자, 오늘 수업은 또 포엣 여기까지 하신 걸 가지고 이제 클래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클래스 7강 클래스 배우기. 자, 클래스가 뭐냐면 클래스가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는 애예요. 클래스가 객체. 자, 객체의 뜻이 뭐냐면 자, 클래스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라고 칩시다. 그러면 클래스 안에 우리가 펑션이라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얘를 부품이라고 해요.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부품들이 모여서 주석 표시 잘 보세요. 주석. 네. 음. 그러니까 즉 클래스 안에 뭐가 존재한다? 클래스라는 게 자동차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클래스 안에 펑션들이 펑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선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클래스 이 객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동차와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클래스라고 이름 줘주고요. 우리가 펑션을 선언할 때 어떻게 했어요? 펑션이라고 선언해주고 펑션 명을 적죠. 네. 그죠? 클래스도 어. 똑같아요. 클래스라고 하고 클래스 명을 적어요. 그리고 역시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 안에 퍼블릭이냐,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퍼블릭이면 퍼블릭에다가 이제 펑션이라는 함수를 선언해줘요. 그리고 역시 함수명을 적어주고, 함수 만들던 규칙이랑 똑같아요. 요 위에 우리가 함수 만들었었죠? 이 규칙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매개체가 오고 이 안에 함수가 실행해야 될 것들이 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펑션들이 존재해요. 그 펑션들, 즉 얘네들은 부품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클래스, 즉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애는 펑션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펑션들의 집합체는 뭐다?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퍼블릭이라는 게 있고 프라이빗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빗,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함수예요. 그리고 퍼블릭은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한 함수. 이렇게 있어요. 요 외에 프로텍티드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리 그냥 설명드리면 프로텍티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내부와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좀 개념이 조금 어려우니까 프로텍티드는 일단 빼고 퍼블릭과 프라이빗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함수는 요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거든요.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서는 함수 거를 다른 함수에서 호출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외부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구나.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은 여기서 함수가 1, 2, 3, 4라고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 this라고 해놓고 함수 2라고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건 밖에서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법을 통해서 외부에서, 여기가 외부인 거고요. 요 안에 클래스 안에를 내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된 함수는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는 호출할 수 없고 클래스 내에서만 호출할 수 있어요. 즉 클래스 내에서니까 여기서 함수 2를 호출할 수 있죠. 이렇게 함수 2를 호출할 수 있어요. 함수 2를. 하지만 밖에서는 함수 2만 호출할 수 있다. 2는 4는 뺄게요. 일단 1은 밖에서는 함수 2를 호출할 수 있지만 함수 1은 밖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다가 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 new 클래스명을 적어줘요. 클래스명.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카라는 변수가 이제부터는 이 클래스를 대체해요. 이 클래스명 안에 있는 요 전체를 대표해요. 요 전체를 대표하게 돼요. 카가. 이해되죠? 네네. 그러면 사용할 때는 카라고 선언하고 는 화살표가 아니라 마이너스 화살표예요. 마이너스 곱셈. 이렇게 해놓고 내가 사용할 함수 2라고 호출해요.
오케이? 이거는 좀 다르게 하네. 그래서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면 누가 불러지냐면 얘가 불러지겠죠. 음,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즉 음, 카라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함수를 실행해,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return만 있다면 역시 우리 함수 호출할 때 쓸듯이 에코로 찍어줘야겠죠, 화면에. 오케이? 음, 함수를 쓰듯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라고 선언하고요. 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를. 자, 카에는 가로가 있다 없다? 함수 만들듯이 가로가 없어요. 없네. 카라는 클래스는 그냥 카라고 선언하지 여기다가 매개체를 전달받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클래스는. 자, 여기다가 퍼블릭은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했죠. 외부에서 사용 가능한 함수, 그래서 퍼블릭 펑션이라고 쳐줘요. 그러니까 퍼블릭이 공용화된 이란 뜻이에요. 공용, 뭐 그런 뜻이에요.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말고. 여기다가 우리가 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치냐면 넘버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넘버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자동차 번호는 XX 별표입니다를 출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펑션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는 라이센스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철자가. 라이센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는 리턴 시켜주도록 하죠. 리턴 RETURN 리턴 뭐라고 리턴 시키냐면 홍길동 면허 이렇게 쳐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카네임이라고 하죠. 카네임이라고 해놓고 얘가 할 일은 리턴 그랜저, 리턴 문자니까 그랜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있다고 쳐요.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클래스가 있고 마지막 퍼블릭 하나 더 추가해야죠. 퍼블릭 뭘 추가할 거냐면 저 카네임을 가져다 쓰는 애를 추가해 볼 거예요. 펑션 카네임을 이름을 갖다 쓸 거니까 뭐라고 하냐면 브랜드라고 할까요? 브랜드 BRAND 브랜드 맞나? 이렇게 해서 브랜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this 안에 이 안에 이렇게 막 뭐가 나오죠? 이 중에서 우리가 카네임을 가져다 쓸 거예요. 카네임을 이렇게 쓸 거고 여기다가 리턴 시켜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타이핑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명령어 생성 안 해, 자꾸. 음, 음, 음. 이거. 틀린 데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네, 다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져다 쓰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죠? 변수를
변수 하나를 대문자 만들어야 카로 아예 하고요. 뉴 한 다음에 카 이렇게 카라는 클래스를 가져다 쓰겠다. 음. 네, 여기 위에 제가 이렇게 해놨죠. 카 클래스명 이렇게 적어주고 사용은 어떻게 한다? 사용은 일단 대문자 카죠. 변수 카 화살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라이센스를 만약에 출력하고 싶다. 그럼 라이센스 함수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겠죠? 왜 없나요? 카 라이센스라는 요 함수는 지금 현재 리턴만 하고 있지 화면에 출력하고 있지 않죠? 에코가 없죠? 그래서 에코를 달아줘야겠죠? 에코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홍길동 면허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에코 한 칸 띄기 BR 태그를 써가지고 한 칸 띄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다가 브랜드 내가 카 네임을 직접적으로 쓰려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했지? 잠시만요. 네, 응? 카 센터에라. 음. 카가 소문자가 아니잖아요. 카 클래스명을 대문자로 했으면 대문자를 따라가야 돼요. 대소문자 가리기 때문에. 음.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한번 해보시면 이런 에러를 만나게 돼요. call to private method car 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요. 전 나오는데요. 나오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제 블럭 잡아놓은 표시 아, 퍼블릭으로 선언했으니까 잘 나오겠죠? 외부에서 불러낼 수 있게 만드셨잖아요. 프라이빗이라고 해놔야 밖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프라이빗 네. 다시 해보세요. 음. 거기에 써있죠? call to private method car name 이라고 되어 있죠. car 네. name은 private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된 메소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private 함수는 밖에서 직접 호출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호출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this 현재 요 브랜드라는 애가 안에 종속되어 있는 프라이빗 카네임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랜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개념을 이해가 되시나요? 클래스는 상당히 이제 PHP에서 보면 고급 기술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고급 기술까지 넘나들고 계신 거고 어차피 우리는 수업을 앞으로 계속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반복 학습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더 점점 고도화된 반복 학습을 조금씩 계단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뭐 디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브랜드 안에 지금 리턴 디스 달러 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달러 디스가 뭐냐면
현재 이 클래스 내에 라는 의미예요.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셀프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셀프도 있기 때문에 셀프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this는 현재 카 클래스 자신을 지칭한다. 그래서 카 클래스 내에 카 네임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this, $this는 요 클래스 내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요 클래스 내에서. 네. 밖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표시는 현재 클래스 내에 카 네임이라는 함수를 지칭하잖아요. 그러면 네.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예, 예. 여기는 이해되시죠? 자, 네. 우리가 카 네임에 실제 네임을 받을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거고, 네임이라는 카 네임의 변수를 이렇게 리턴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리턴 시켜주는데 여기서 if문을 달아줄 거예요. 어떻게 달아주느냐? 는 땡땡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즉, 요 말이 뭐냐면 네임이라는 애가 만약에 비어 있다면, 즉 요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면 요 같다는 표시랑 요 는 한 개짜리랑은 다른 의미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if에 있는 요 는 두 개는 비교 연산자, 그러니까 는 두 개는 같다 이 의미라는 거 잊지 마시고, if문을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해서 네임이, 즉 여기에서 전달받은 네임이 비어 있다면 우리는 네임을 뭐라고 해줄 거냐면 자동차 이름 없는 자동차라고 이렇게 변수에다 대입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 조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네임이 비어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비어있을 때 if가 참이니까, 참이 아닐 때는 얘를 무시하고 어디로 가냐? 그냥 리턴으로 갈 거예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이름 없는 장차로 하고, 세미콜론 이름이 있으면, 있으면 if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와서 밑에 거 바로 실행하죠. 그냥 리턴 해버리겠죠? 이름이 있으니까. 음, 자, 프라이빗에 이름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도 이름을 전달받아야겠죠. 그죠? 여기도 이름을 네. 전달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카 네임이라는 애를 전달받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브랜드라는 애로부터 카 네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if 만약에 카 네임이 역시 여기도 비어 있다면 어떻게 하라? 카 네임은 여기는 조건이 필요 없구나. 위에서 조건을, 여기 안에서 지금 조건을 성립하고 있죠.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있다 없다는 구분짓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비어있다 초기 값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브랜드에 지금처럼 이름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름 없는 자동차라고 찍히겠죠. 근데 만약에 브랜드에 우리가 아이소닉이라고 이름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아이소닉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70이라고 못 본 것 같으니까. 자, 브랜드라는 퍼블릭한 함수는 카 네임을 받을 건데, 만약에 카 네임이 안 들어오면 빈 값 그대로 전달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카 네임에 들어온 이 함수를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this 카 네임이라는 함수에 카 네임을 전달할 거예요. this 카 네임은 누구예요? 프라이빗한 펑션인 카 네임이 되겠죠. 얘도 역시 네임을 전달받을 건데, 네임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채로 누구한테 가냐? if한테 갈 거예요. 그래서 if에서 네임이 비어 있다면 네임이라는 변수에 이름 없는 자동차를 할당해서 리턴 시켜 줄 거고, 만약에 네임이 들어 있다면 이 if는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에코를 이용해서 카의 클래스를 쓸 건데, 카의 클래스에 어떤 함수를 쓸 거냐? 브랜드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죠? 브랜드라는 함수에 이 처음에는 이름 없이
이름 없이 전달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름 없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름을 주게 되면 이름이 있는 준 이름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름이나 주면 상관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 펑션과 클래스가 프로그램의 거의 또 반입니다. 그래서 펑션과 클래스 개념 정확히 이해하시고 잘 숙지를 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변수들을 한 번 더 선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이 밖에서 선언을 할 수 있는데, 클래스 내에서 함수 안에가 아니라 클래스 내 함수가 아닌 영역에 이렇게 프라이빗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setCar라고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는 이런 표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퍼블릭한 이름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country라고 할까요? country라고 하죠.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적으셨나요? 아니요, 잠시만요. 네. 적으셨나요? 적으셨으면 이제 네.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자, setCar라는 애는 프라이빗한 애죠. 프라이빗한 애라는 건 이 안에서만 쓰인다고 제가 말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return 라이센스에다가 return 해놓고 this 한 다음에 setCar set 언더바 setCar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라이센스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죄송해요, 뒤로 백하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름을 받는 곳이 있었죠. 우리가 이름을 받는 곳에 얘를 바꾸도록 하죠. 얘를 카네임을 여기를 카네임으로 하죠. 변수를 setCar가 아니라 이걸 카네임이라고 합시다. 카네임이라고 하고, 여기를 브랜드로 할까요? 브랜드라고 할까요? 일단 컨트리로 그냥 놔두고, 자, 잘 보세요. 프라이빗한 이름으로 프라이빗한 변수를 카라는 클래스 안에서 바로 만들 건데, 카네임을 만들 거예요. 카네임을 만들 거고요. 얘 카네임을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쓸 거예요. 여기다가 this 언더바 카네임, 여기다가 는 이렇게 줄 거예요. 바로 빼고, 그러면 카네임을 받아서 카네임을 this 카네임이라는 변수, 즉 얘를 사용하게 되겠죠. 얘를 사용할 거고, 여기에다가 카네임을 받지 않을 거예요. 얘는 카네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복사를 한 상태에서, 자, this가 클래스라 그랬죠. 클래스 안에 언더바 카네임이 비어 있다면,
비어 있다면 카 네임은 요거고 리턴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프라이빗한 펑션의 카 네임에 매개체를 전달했었죠. 그죠? 아까 구조는 브랜드에다가 카 네임을 받은 걸 함수를 디스 카 네임이라는 함수를 써서 지금은 변수고 아까는 함수였죠. 그죠? 네. 함수를 써서 그 함수의 매개체로 카네임을 집어넣어줘서 전달받은 카네임을 가지고 조건 처리해서 리턴 시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카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한 카네임이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요. 별도로. 그러면 이 프라이빗한 카네임이라는 요 변수는 어떤 함수 안에서든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어떤 함수에서든 디스 카네임이라는 요걸로 다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함수 매개체로 굳이 전달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달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아이소닉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소닉이 어떻게 됐냐? 브랜드의 카네임에 변수로 전달받았죠. 네. 여기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브랜드의 카네임에 아이소닉이 전달됐어요. 그죠? 네. 브랜드 함수로 아이소닉이 전달됐죠. 네. 아이소닉이 전달된 애를 디스 카네임이라고 적었잖아요. 네. 자, 아까 디스 함수를 적을 때는 카 언더바 네임하고 가로하고 요 안에다가 얘를 넣었었죠. 요 안에다가 네. 전달받은 변수 얘를 직접 이렇게 넣어서 그죠? 여기서 다시 네임을 또 처리를 했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네. 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한 변수를 선언해 놓고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상관없어요. 꼭 프라이빗이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화이구님. 그냥 카 클래스 내에 사용할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변수를. 카 네임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컨트리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다만 프라이빗하게 변수를 사용하겠다, 퍼블릭하게 변수를 사용하겠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내에서는 프라이빗한 변수도 있고 프라이빗한 함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라이빗한 제가 여기를 컨트리를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컨트리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꼭 프라이빗이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우선은 계속 하시죠. 네. 어쨌거나 변수를 클래스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선언했는데 단지 프라이빗이다 퍼블릭이다를 써주는 거예요. 왜 써주느냐? 역시 이 변수는 클래스 내에서만 쓸 거다. 이 변수는 클래스 밖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함수를 퍼블릭으로 하면 클래스 밖에서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 있다. 프라이빗이면 클래스 밖에서는 이 함수를 쓸 수 없다. 이런 개념처럼 변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클래스라고 선언했으면 당연히 클래스 내에서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변수를 쓸 거니까 this를 붙여주죠. 네. 클래스 내에서 사용할 함수 또는 변수는 this를 붙여줘요. this 카네임이라는 변수에 외부로부터 전달받은 카네임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죠? 그 전달받은 애가 어디로 가요? 얘한테 지금 저장되어 있겠죠? 저장되어 있던 애를 카네임이라는 프라이빗 함수에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얘한테 저장되어 있는 애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얘가 비어 있어? 이 프라이빗한 얘가 비어 있어? 그러면 너는 앞으로 이름 없는 자동차야. 그거 그대로 리턴해. 근데 만약에 이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저장되어 있다가 이 조건 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리턴 처리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혹시? 자, 그러면 밖에서 해당 변수를 쓰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고, 자, 에코 하신 다음에, 자, 카를 해요, 카 한 다음에 변수를 쓸 거잖아요. 변수 뭐가 있었어요? 컨트리가 있었죠. 네. 컨트리가 있었죠.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써요. 자, 함수는 가로가 있는 거고요. 그죠? 변수는 가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가 미국 이렇게 써요. 그러면 카라는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변수에 미국이 지금 들어갔어요. 오케이? 네. 미국이 들어갔죠. 네. 자,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을 에코 카 컨트리 이렇게 그러면 미국이 찍히는 거 보이죠? 아, 에코가 앞에 있으면 안 되지, 참. 이렇게 줘. 코카. 응? 자, 카라는 클래스 안에 변수, 우리 이거는 어떤 거랑 같냐면, 변수 A는 미국,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에코 A 찍은 거랑 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 예제는. 단지 클래스라는 거지. 클래스 카컨츄리라는 변수에 미국이라고 할당하고 에코로 카컨츄리 변수를 찍어준 거예요. 아? 이해되시나요? 컨트리. 컨트리 미국어 집어넣고. 이거는 뭐 이건 출력문이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변수 선언에서 우리가 쓰듯이 클래스 변수도 그냥 선언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나오겠네. 변수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프라이빗한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프라이빗한 프로퍼티 얘는 프라이빗으로 결정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너가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컨트리를 보여준 이유가 얘는 퍼블릭이라서 밖에서 충분히 쓰였고 그죠? 네. 밖에서 호출해서 이 변수를 가져다 쓸 수 있었고 카네임은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개념과 위에 지금 이 개념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 함수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함수든 변수든 원리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함수를 쓸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함수를 쓸 수 없다. 요 개념도 역시 프라이빗으로 묶여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할 수 없었고 브랜드는 퍼블릭한 애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그죠? 네. 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컨트리는 퍼블릭이기 때문에 밖에서 클래스 변수를 할당해서 쓸 수 있지만 카네임은 프라이빗 변수이기 때문에 밖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케이? 클래스 네임. 보통 클래스 네임은 앞에가 무조건 대문자예요. 이렇게 써요. 제가 캐스케이드 문법과 스네이크 문법이 있어요. 요거 꼭 공부해 오세요. 자, 제가 요거 창을 키워서 구글에다가 쓸 건데, 자, 보세요. PHP 캐스케이드가 맞나? PHP가 캐스케이드 대 스네이크가 이건가? 스니커가 아니고 스네이크. 명령 규칙인데 이게 스네이크 한글로 칠까 그냥? 스네이크 대 캐스케이드 문법이라고 치면 안 나오네. 캐스케이드가 아닌가? K케이드라고 내가 쳤네? 캐스케이드.
이거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 일단 적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주석 네. 표시해 놓고요. 요거 반복 영상 보시면서 반복 학습하시고 네. 자 클래스명 별표 별책부로 클래스명 및 클래스명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클래스명만 해당하는 줄 아니까 프로그래밍 네이밍 이름 부여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스네이크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카 언더바 네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더바가 붙은 거예요. 언더바가 예를 들어서 get 언더바 student 언더바 name 언더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언더바가 붙잖아요. 그죠? 언더바가 붙었잖아요. 네. 이게 이름을 만들 때 언더바가 계속 붙는 거를 스네이크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가 아마 낙타 등이란 뜻일 텐데 캐스케이드가 맞는지 모르겠네. 캐스케이드가 아니고 커멀 낙타가 영어로 뭐죠? 낙타가 캐멀? 이거 외워두시면 여기 나온다. 캐멀 케이스 대 스네이크 케이스. 자,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런 식으로 광고가 왜 나와? 요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보이시나요? 네. 언더버가 계속 붙죠. 네. 언더버가 붙는 걸 스네이크 문법, 스네이크 케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뱀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커멀 방식은 요런 식인 거예요. 언더바 없이 없이 다 붙여버렸네요. 앞에가 그러니까 구분 짓는 단어의 첫 번째 문장은 다 대문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 부트잖아요. 그러면 스의 대문자, 부트의 대문자. 또 투 스트링에서 투 다음에 s는 스트링이잖아요. 이어지는 단어잖아요. 네. 이어지는 단어의 첫 번째 문장은 다 대문자. 그거에 이제 낙타 등처럼 휘어 있다 그래서 커멀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에 카 네임은 카 네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get student는 get student name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는 get 한 다음에 student name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언더바가 없이 첫 시작 문장 얘들 있죠. 앞에 얘네들을 대문자로 바꾸는 걸 캐멀 방식. 보통은 요즘은 이 캐멀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이름을 정할 때 스네이크 기법은 예전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를 캐멀 방식. 오케이? 언더바를 붙이는 거를 스네이크 방식. 근데 함수는 소문자로 적어야 돼요. 소문자로 적는데 굳이 소문자로 적어야 되는 이유는 없다. 함수도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카네임이면 카네임 이렇게 적을 건지 아까처럼 카 언더바 네임 이렇게 적을 건지 규칙을 하나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회사 가면 요런 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방침이. 우리는 이름을 함수명이든 클래스명이든 이름을 우리는 캐멀 방식 씁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름을 이렇게 변수든 함수든 클래스든 다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저희는 스네이크 문법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통일돼야 되거든요. 어느 개발자는 클래스를 이렇게 캐멀 방식으로 스네이크 방식으로 만들고 어떤 개발자는 캐멀 방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나마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네임이 지금 대문자로 카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가져다 쓸 때 얘도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똑같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 대문자, 에? 이해 안 돼? 그러면은 만약에 스네이크 문법이면은 스네이크 문법으로 다 써야 하고 다 써야 언더바 네. 언더바 네. 밑에 언더바 돼 있는 걸로 얘도 그렇고 낙타면은 대문자 방식 대소문자를 이제 단어별로 가리는, 첫 문장을 네. 대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계속 써야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이고요. 네. 반복 학습, 클래스 함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반복 더보기 하시면서 반복 학습 네. 하시길 바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